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별 관심 없고 이미 어떤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서 진행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하게 유독 대한민국 땅에서만 이것이 커다란 국민적 분쟁거리, 양극화 이런 현상을 빚고 있는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느끼고 있거니와 외국에서도 그렇게 참 신기한 듯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의 그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입니다. 오죽하면은 뉴욕타임스 신문의 종합 사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한 지면에 한 면을 100% 할애를 했습니다. 저 위에서 끝까지. 뉴욕타임스 사면 통단 할애. 그래서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일본 본국도 그렇지 않고 미국도 그렇지 않고 캐나다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왜 미국과 캐나다를 들먹이냐면은 일본에서 오염수가 나오면 일본의 서해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의 동해안으로 나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 열도 중앙 부분에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류를 하면 이게 태평양으로 일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태평양 북쪽의 해류를 타고 쭉 가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알래스카, 캐나다 연안, 미국 연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장면이 되는 건데요. 일본에서 나오면은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오하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이제 북쪽으로 쫙 가는 거죠.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그런데 그런 나라들조차도 지금 조용하거든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검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현장에서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방류를 해도 괜찮다, 유의미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다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제 오후 1시부터 방류가 시작된 건데 태평양 안에 있는 도서국가 18개 나라가 있습니다. 큰 나라는 아니지만 물론 인구가 몇십만 혹은 몇만 그런 국가들도 있지만 엄연히 하나의 국가 단위로 존재하는 곳들인데요. 그 18개 나라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고 반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사실상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중국 동해안을 보면은 거기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쭉 있는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삼중수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동해안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중국으로 봤을 땐 동해안 쪽으로 뿜어내고 있는 삼중수소가 현재 일본이 내놓고 있는 삼중수소의 50배 여러분. 물론 다양한 핵종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의 대표적인 삼중수소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핵종들은 또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50배. 그런데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뿜어내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태평양 쪽으로 흘러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연안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돌아온다 안 온다 뭐 어찌됐든 3년 뒤에 돌아올지 5년 뒤에 돌아올지 10년 뒤에 돌아올지 그게 돌아오면은 그때 우리 돌아왔을 때 방사능 오염도는 얼마나 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중국 동해안에서 나오는 그 바닷물은 우리 서해안에 오는데 며칠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기업인 한 분이 엊그제 전화를 해오셔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정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더불어민주당 사람하고 또 정부 사람들하고 또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수십 명이 지금 후쿠시마
앞바다로 가자. 그래서 거기에 부표 있잖아요. 바닷물 떠다니는 부표를 한 100개쯤 거기다가 지금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거기 해류에다가 한번 부표를 띄워 넣어 보자. 그 부표에다가 GPS 장치 다 달아가지고 위성이 실시간으로 계속 그 부표의 위치를 보는 거죠. 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부표가 떠다니기 시작했다. 오염 처리소 방류와 동시에 부표가 딱 떠왔다. 이 부표의 움직임을 우리가 계속 관찰하자 이거죠. 오염 처리소가 이제 나왔는데 이 부표들이 어디로 흘러갈까 보자는 거죠. 태평양으로 진입을 하고 그것이 북태평양 해류를 따라 쭉 도착해서 알래스카 쪽에 도착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리는지 그 부표 곁을 우리가 선박을 보내서 그 부표를 계속 지켜보자. 그냥 아예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한 10명, 국민의힘 사람들 10명, 시민단체 10명, 한 30명쯤 계속 지켜보면 될 일 아닙니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쪼개지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외국의 적을 막아내는 데는 등신이고 안에서 서로 분열되는 귀신이다. 뭐 이런 칼럼을 조선일보 주필이 쓴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한 면을 할애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만 유일하게 오염수로 갈라진 유일한 나라 한국. 오염수로 갈라진 유일한 나라 한국.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원양어업도 있고 연안어업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리 바다에서 수산활동을 하는 우리 어부들. 그러니까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가 호소문을 냈는데 뭐라고 했느냐.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오염시키는 장본인은 오염수 방류를 정치에 활용하는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 여러분 지금 저하고 11시 김관일 쇼 공유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가끔 뭐 텔레비전 지상파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흘러가듯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보게도 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상파 KBS, MBC, SBS, 연합뉴스, YTN, 기타 등등 하루 종일 오염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큰일 난 것처럼. 그러니 저희 11시 김관일 쇼 같은 이런 방송에서 여러분께 좀 더 균형 잡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많이 공유를 해본들 우리 지상파 TV 방송에서 거의 하루 종일 쏟아내고 있는 그 방송의 양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을 오염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가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일본의 오염 처리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땅에 있는 정치인들. 그다음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중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TV 방송들, 특히 지상파 방송들. 그리고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가짜 전문가들. 우리나라 수산인들이 그렇게 한 맺힌 호소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면은요, 그 방류에 피폭된 방사능량이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로 지금 1km 앞에 지하 수로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방사능의 피폭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정기 건강 진단 받으러 가시면 흉부 엑스레이 찍으시잖아요.
또는 뭐 발에 골절상이 있다든지 팔이 이리 하다가 이렇게 땅 짚었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상하면은 정형외과 가서 여기 사진 찍어 보잖아요. 그때 무슨 사진 찍습니까? 엑스레이 사진 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거기서도 방사능이 나옵니다. 엑스레이에서 나옵니다. 뭐 1년에 한 번 찍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우리 건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그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방사능 피폭량의 10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방류됐을 때 그때의 그 방사능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거에 1000만 분의 1, 공이 7개. 그 동일본 대지진, 저도 지진 일어나고 난 뒤에 현장을 쭉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참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얼마나 복구가 되고 있는가를 한 10일 동안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냥 뭐 잔해들 곳곳에 쌓여 있고 막 엄청 나왔었습니다. 네. 곳곳에 뭐 땅들도 다 뒤틀려 있고 그다음에 공장의 설비들도 다 뒤틀려 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들을 보고 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오염수가 그냥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검사하고 따지고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그냥 오염수가 바다로 쏟아져 나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바다로 쏟아져 나갔던 오염수가 지금 처리한 오염수보다 그 방사능 피폭이 한 3만 배쯤 된답니다. 3만 배. 2011년에. 지금부터 12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 지금 일본의 오염수 방류보다 3만 배나 방사능 피폭량이 더 높은 그 오염수가 그냥 아무도 신경 그 당시 그냥 우선당장 사람 목숨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신경 쓰겠어. 그냥 무조건 바다로 다 쏟아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1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 연안에서 수산물이 오염됐다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가, 태도국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2년 전에 3만 배가 나갔을 때도 지금까지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제 3만 분의 1쯤에 해당되는 것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12년 뒤에 아니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12년 뒤에도 이제 3만 분의 1 정도가 방류되고 있기 때문에 별탈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거기다가 지금요 후쿠시마는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가까운 곳에서 잡히는 모든 일본 수산물은 수입 금지. 어제도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그랬잖아요. 수입 금지 절대 안 푼다 이건. 그리고 200곳 우리나라 연안 200곳에서 채취 검사 바닷물 계속해서 방사능 오염 정도 200곳 이게 1차 검사. 2차 검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양식장, 위판장. 1차 검사는 바닷물 200곳에서 떠가지고 다 검사 계속해서 앞으로 30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검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고깃배들이 저 고기를 싣고 오면은 제일 먼저 부두에 불여놓는 그 위판장이잖아요. 그 위판장하고
가두리 양식장들 있잖아요. 양식장하고 여기도 검사. 이게 2차 검사. 3차 검사는 어디에서 하느냐? 마트에서. 여러분 동네에 있는 마트에서. 백화점, 마트, 대형 마트. 이렇게 3차례 계속 검사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다. 지금까지요. 그런 식으로 검사를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7만 6천 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만 6천 건 검사. 그래서 방사능이 기준치를 넘었다 하는 보고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본이나 일본 정부의 적대적이었던 문재인 정권 때도 조사를 수만 건을 했는데 이상이 있다는 징후가 나온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7만 5천 건 조사를 했는데 중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100% 수입 금지. 그런데 중국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유생과 먹는 거에 까다로운 유럽, EU는 수산물 100% 수입. 여러분, 아닌 말로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환경을 생각하고 먹는 거에 유생을 생각할 때 중국하고 유럽연합하고 어느 쪽이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도 유럽연합은 일본 수산물 수입 괜찮아. IAEA가 다 검사했고 일본 선진국이잖아. 중국보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일본의 신문, 방송 이런 데는 다 100% 공개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비판도 하고. 중국은 외교부 장관이 한 달 동안 실종이 돼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해임 조치되고 뭐 불륜이 있었다느니 뭐 시진핑이 대들었다느니 뭐 이런 소문만 난무하고 대외적으로 가장 얼굴을 많이 알려야 되는 그 나라의 외교부 장관이 한 달 동안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이 없이 실종.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딱 3나라 있습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러시아 프리고진, 에브게니 프리고진 10명 비행기 타고 가다가 꼬르륵 그 비행기 떨어지는 사진 보셨죠? 수직 낙하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들 그랬거든요. 야, 프리고진이 푸틴의 뭐 요리사였다며, 푸틴한테 그렇게 총애를 받았다며. 총애를 받으면 뭐합니까? 한 번 총 거꾸로 들었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독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절대 용서 안 하죠. 일단은 바그너 용병 그룹의 분위기가 혹시나 뒤숭숭해지고 걔네들이 뭐 난동을 부리면 곤란하니까 일단은 프리고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바그너 그룹 용병들 너희들도 내가 죄를 묻지 않겠다. 자,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해 오던 거 관두고 제자리로 다 돌아가. 그럼 내가 다 없던 일로 그렇게 해줄게.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프리고진은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사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래서 다들 사람이 푸틴이 프리고진은 그래도 신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비행기 10명 태우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다가 이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미사일로 격추가 된 건지 아니면 그 비행기 안에다가 이게 개인 여객기랍니다. 제트 여객기래요. 프리고진이 가진 개인 여객기. 승무원이 3명. 그다음에 이 손님이 7명. 7명이 누구였겠습니까? 프리고진이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단체 여행 다녔겠습니까? 아니고 그 바그너 그룹의 핵심 측근들. 몰살당한 거죠. 몰살 그냥. 안에 그 비행기에 폭탄이 미리 장착되어 있었는지 안에서 쏘아 올려서 맞췄는지 지금 미국 정보당국은 비행기 안에 폭탄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아무튼 인위적인 폭발 암살
집단 암살. 이게 지금 서방 정보기관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나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